지금부터요 물권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그랬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관습상 법정이죠. 법정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법정은 법률의 규정,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런데 취득했는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등기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죠. 등기하고. 여기 보면 확정 판결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확정 판결 시 물권 변동이라는 것을 이것을 형성 판결, 형성권에 의한 것,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형성 판결,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요. 여기서요, 그럼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있죠?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이죠. 상속 회사 합병 포괄 유증, 경매나 공매,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그러면요,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갑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병한테, 을한테 직접, 양수한테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이행 판결은 판결 확정 시 그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0번 한번 볼까요? 갑은 X토지는 갑을병이죠. 순차 매도되고 3자간의 중간 생략 등기합이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합에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으로서 이것은 유효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뭐한다? 형사처벌을 받죠. 형사처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합의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등기를 청구한다. 그래서 청구하는데 이때 등기 청구권은 뭐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권리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와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대금 채권이죠. 대금적으로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러면 갑에서 병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는 것은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왜?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 이행이잖아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대금 등기를 해줄 의무, 이것은 서로가 존속하죠. 그래서 대금과 등기의 지급은 뭐다? 등기의 이행은 동시 이행이죠.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시에 병한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병에 대한 등기 의무하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토지거래 허가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뭐죠?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요, 전에는 우리 이제 국회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중개사법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이죠. 그래서 허가가 없으면 무효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를 뭐죠?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죠. 유효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죠.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서로가 협력할 필요가 없죠. 허가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협력을 구할 수가 없다. 왜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협력할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합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을을 대위해서. 그래서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그것도 틀렸죠. 또 왜요?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원칙으로 채권이니까 채권 양도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봐봐요. 그럼 취득시효를 보면 어떻게 되죠?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요, 그래서 점유를 하죠. 누가요? 을이요. 그래서 을이 20년이 되죠. 20년이 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건 권리가 있고 이건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만 있으니까요, 만약에 을이 을의 갑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등기 청구권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할 때는 권리만 있으니까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통지.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의무자가요, 의무자인 갑이요, 을에게요, 승낙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통지나 승낙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은 권리만 있고 한 사람은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지나 승낙이나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는 것을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요, 중간생략 등기는 다르죠. 완전히요. 한번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했죠.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했죠. 그러면요,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은 권리이지만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고 동시에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번 갑과 을은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시효 완성자는 권리만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를 해줄 의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만 있는 사람은 청구만 하면, 통지만 하면 되고, 의무만 있는 사람은 승낙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다시피 이 매매계약에서는 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경우는 통지만 하면 되지만 동시에 자기는 또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에서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을의 중간자의 권리가 있으니까,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동시에 또 의무가 있잖아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갑에요, 최초 매도인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그러면 안 되죠. 동의나 승낙 없이 그러면 안 돼. 승낙 없이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된다. 특히 여러분요,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뭐만 있어도 된다? 통지만 있어도 된다. 왜다? 그것은 뭐 때문이다? 권리만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의무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 매매계약에서는 일방은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통지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왜? 뭐도 있으니까? 의무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동의나 승낙 없이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53번. 물권적 청구권이죠.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제한 물권의 경우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 물권의 경우는 아무 말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든 제한 물권이든 논리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면 안 된다. 왜요?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그 침해가 제거될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게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침해가 종료가 되죠, 그럼 동시에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는 없다, 이렇게. 자, 2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판례가 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하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고 등기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판례가 뭐라고 했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자다. 대지를 점유해. 이 사람은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동시에 대지에 대해서도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대지는 갑이 소유자니까요, 갑이 이 대지를 점유해야 되는데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요 소유권을 침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이요 그걸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지금요 현재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갑인데요, 지금 건물을 을이 건축하고 병은 건물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때문에 갑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병의 선의 악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갑은 병한테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이제 미등기일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병이 미등기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병은 법률상의 소유자는 아니죠. 판례가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로서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갑은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한테도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등기면은 그럼 을은 뭐죠? 을은 법률상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미등기다 그러면 의 갑은 병한테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해도 되고 을에게 법률상 소유자인 무단 신축한 을에게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례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을이 병이죠,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법률 뭐죠? 실질적 소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3번, 소유자는 허무인이나 이러면 사자명의 사자, 죽은 사람 허무인이나 사자명의 등기죠.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소유자는 허무인은 뭐죠? 가공의 인물이잖아요. 가공의 인물로부터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요, 여기 여기 답을 해야죠.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왜요? 지금 여기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는 물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 계세요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허무인 명의 사자 명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무효. 그런데 만약에 그럼요 중간 생략 등기 있죠, 상속 인행한 등기, 그것은 유효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실천계 부합하면요.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에 대해서 자신에게 반한, 그럼요 저당권하고요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이나 지역권에 의해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고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지금 한번 보시면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권의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요,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로 불문하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요, 귀책 사유를 불문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걸 이제 아시면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그 다음에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단 말은 이 사람은 지금 항상 물권적권은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 말소, 즉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 청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이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겠다. 항상 우리는요, 물권 청구는 되게 간단해요.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다 틀렸죠. 우리는 제한 물권 없지만 소유권은 판례가 분명해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 여러분 현재 점유자죠.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사자는 허무인이죠. 가공인물, 허무인이나 사자, 죽은 사람의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죠. 그래서 그런 등기를 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저당권은요, 분리 반출했죠. 그래도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분리 반출을 막을 수는 있죠. 그것을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다. 이렇게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54번은요, 점유자와 회복자죠.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럼 항상 선의 점유자죠. 과실을 취득하죠. 그러면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고 특별 필요비와 그 다음에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죠. 알겠죠? 통상은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이행지치로 인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죠. 매매계약 해제가 되죠. 선의 점유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취득권 인정된다. 참 그럴싸하죠. 우리가 취소하고 해제가 약간 다르죠. 해제를 하게 되면 뭐냐? 원상회복 의무를 해요. 원상회복 의무요. 이 원상회복 의무는 뭘 의무라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해야 돼.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전부 반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고요. 원물을 반환 없으면 대가를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과실도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원물 반환인데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대가를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요, 과실 있으면 과실도 반환해야 돼. 그래서 과실도 다 반환해야 돼. 과실 취득권 인정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취소하고 해제가 약간 다른 것이란 말이죠. 해제는 원상 회복을 할 때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악의의 점유자죠.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죠. 항상 책임이 있어야 돼요. 멸실훼손, 선자현존이죠. 선이고 선이고 자주, 자주, 현존이익을 반환하죠. 선이가 아니고 악의이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다. 그럴 때는 전부를 반환하죠. 전부. 그래서 이것을 선자현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이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악이라고 나왔죠. 그럼 무조건 뭐다? 현존 그러면 안 되죠.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렇게.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하죠.
그럼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죠.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죠.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이죠.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그런데 이 지출 금액과 증가액은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가 입증한다. 누가 선택을 한다? 회복자. 다른 말로 소유자의 선택. 이렇게.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제3자에게 양도했죠. 그럼 비용상환청구는 물건에 관한 것이잖아. 물건,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 비용은요. 그래서 물건에 지출한 거기 때문에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당시 물건의 소유자에게. 왜냐하면 비용은 물건에 부착된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부착된 권리인데 그것이 소유자가 전전 양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 내가 지금 비용상환 청구권, 그 물건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제3자에게 양도됐다.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양수인 알겠죠? 지금 현재 현재 소유자죠.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여러분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비용이라는 것은 뭘 비용이죠? 물건에 대해서 지출한 것을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이지 사람에게 지출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회복할 당시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그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그래서 현재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5번 정답이죠. 55번 점유와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이죠.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 이런 봐봐요. 여기요, 권리 변동의 당사다 그러면 이것은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에 있어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또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빼고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리 변동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 있죠. 점유는 뭐한다?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198조죠.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죠. 그러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부적법 말소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말한다,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죠. 설령 말소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종전 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이때의 점유는 동산에 한하고 부동산은 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인정되고 점유에 관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 그러면 딱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추정은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 아주 평범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마 다 맞추셨을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죠. 자, 50번은요. 갑을병은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인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러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더라도 공유 지분에 관한 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든가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라든가 여러분들이 이거 경매라든가 분할 소송을 할 때는 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 이런 봐봐. 제3자가 취득시효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갑은 지분을 상실하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그것을 막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 취득시효를 말할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우리가 이제 공유 관계 그러면 전원이 해야 돼요. 지분 권액이 아니라 지분 그러면 소유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로 할 수 있다. 갑은요, 갑의 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요, 제3자가요, 취득시효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분은 누가 한다? 지분은 각자인 거야, 각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요, 먼저 보면 공유물이 있죠. 조심해야 돼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각자가 하지만은요, 공유물 지분에 관한 것은요, 각자가 하죠. 이때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각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지분에 관한 것은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은 지분은 자기 소유권이니까 자기 소유권 자기가 관리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제3자의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지분 취득시효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지분을 막아야 되겠죠. 방어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지분권에 대한 것은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각자. 알겠죠? 각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분에 관한 제3자 취득시효니까요. 이것은 공유물 공유관계에서 보존행위는 아니다. 알겠죠?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각자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고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지분은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지분을 누군가가 취득시효한다 이 말은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에 빠진다. 그래서 자기 소유권이 침해를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갑이 단독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것은 지분권에 대한 권리이다. 지분권 자체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요, 보존행위 하는데 그 보존행위는 공유물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지금 공유물이 아니잖아요. 지분이잖아요. 지분. 알겠죠? 그래서 지분에 관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호해야 되겠죠? 청구할 수 있다.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2번. 갑과 을이 X 토지에 건물을 신축. 토지. 우리가 공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팔려버리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행위다. 그래서 처분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알겠죠? 그래서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부적법하죠?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죠.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그럼 등기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 발생한다. 왜요? 지분 포기가 뭐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이죠. 여러분, 단독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186조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 토지를 임대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지금 갑이 각각 3분의 1이죠. 우리가 여기서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되죠. 소수자인 갑이요, 정에게 임대를 하죠.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갑과 정 사이의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일지라도, 그 다음에 이 정은 을이나 병한테는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의 정에 대한 임대행위도 지분 과반수에 미달돼서 불법, 을하고 병한테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 점유는 을과 병과의 관계에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불법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법 점유가 되니까요, 이 을이나 병은요, 정을 상대로 불법 점유란 손해배상이나 지분 상당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데, 이때 어떻게 청구한다?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자신의 지분만큼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한 경우 을은이죠. 을이나 또는 병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얘기하는 거죠. 부당 또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알겠죠? 어떻게 청구한다? 근데 둘 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이르됐죠. 그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이다.
우리 원칙적으로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은요,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병이란 말은 병은 지분이 소수 3분의 1에 불과한데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것은 지금 뭐냐면 보존행위라는 것은 이때 보존행 봐봐. 5번하고 1번은 약간 다르죠. 이 1번은 갑의 지분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요, 갑은요, 공유물 자체가 지금 침해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 병의 지분은요, 갑은요, 병은 누구죠? 갑을 병 중에서 병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은 병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있으면 더 이상 농사는 못 짓게 할 수 있다. 또는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요,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우리가 공유해서 관리 행위라든가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갑이요, 병한테 자신 앞으로 반환을 청구하면 어차피 갑의 지분도 소수죠. 3분의 1이죠. 어차피 갑도 반환을 청구로 점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갑이 점유하려면 을의 동의나 병의 동의가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갑이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갑은 소수잖아요. 그래서 점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인도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요, 전원 합의체 판결이죠. 그래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공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권에 대한 반환은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지분권에 대해서 반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반환을 청구하면 자신의 지분은 얼마가 돼야 돼? 과반수가 돼야 되겠죠. 소수의 공유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방해 배제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자, 57번 취득시효죠.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고요. 일반 재산요,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면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 절대로 안 되죠. 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1부동산 1등기죠. 1부동산 1등기에서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그 등기가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그것을 인도받아서 등기를 이전받아서 그 다음에 등기뿐만 아니라 점유도 10년간 자주평온 공연 선의무과시로 10년간 점유하고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245조 제2항의 특별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그것을 우리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1부동산 1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중복 등기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2개의 등기부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한 경우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2번,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건 뭐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여러분요, 방금 우리가 앞에 했던 중간 생략 등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한번 시험에 나왔고 또 다시 나왔죠.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매매잖아요.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가 각자한테, 상대방한테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의 경우는 우리가 대항 요건에서 통지만 하면 되지만 의무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죠? 통지뿐만 아니라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오직 권리만 있죠. 권리만. 등기부상 의무자는 의무만 있죠. 그래서 권리만 있기 때문에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 하나 한다? 통지만 하면 되거나, 또는요, 등기의 의무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의 승낙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통지와 승낙이 아니고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의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통지만 있어도 양도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하고 취득시효하고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등기가 지금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점유죠. 점유가 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을이 지금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갑이요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러면 여기 20년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원시 취득 소유자가 되는데요. 소유자, 이때 을은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여기 있던 저당권 어떻게 되죠? 그것은 소멸하죠. 왜? 원시 취득이니까 모든 게 없어지는데요, 20년이 지난 후에 설정된 물권은 을이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 을은 취득시효에 의해서 원시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저당권이 붙어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니까 종전 소유자란 말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원시 취득이니까. 그런데요, 저당권이 있는 걸 취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청구하겠죠. 돈 안 갚으면.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경락인이 있겠네요. 경락인이 있으면 이 을은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또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받은 사람이 을한테 너 나가. 왜 남의 토지를 농사 짓고 있어? 너 나가. 그럼 이 사람은요 모든 권리가 한순간에 없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락받은 경락인이 경락만 받고 아무 말이 없어 을한테, 그럼 을은요 그 소유권이 갑에서 정으로, 정이죠, 정한테, 경락인한테 이전된 시점,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2차의 취득시효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경락을 누군가 경매가 돼서 경락이 되면 을은 정한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새로운 소유자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경매를 막으려면 을이요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1억이면 1억을 갚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을이 이 병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1억을 변제하고 난 다음에 종전 소유자인 갑에게 그것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 원시 취득을 할 때, 원시 취득은 내가 처음으로 취득한 것이고 종전에 있었던 모든 권리들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원시 취득에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을이 만약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난 다음에 종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저당권은요 20년이 지나기 전에 있던 저당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고 20년이 지난 후에 있는 저당권은 그건 시효 취득자가 그것을 끌어안아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시효 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종전 소유자에게 피담보 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돼.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로 원인. 여러분 봐봐, 명의신탁을 해지를 했다는 것은 그는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만, 우리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는 딱 하나다. 먼저 실명법 제8조 조세포탈, 강제입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애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알겠죠? 부부간, 종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와 산하단체 간의 명의상 약정은 유효, 물권 변동은 유효이죠. 이렇게 명의상이 유효일 때만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다,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의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서 명의신탁자한테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은요 한 3년 4년 전에요 반대로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반대로 똑같은 말인데 반대로 나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바꿔놨죠. 자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요 등기가 지금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 앞으로요. 여기 갑이요 시효 완성자인데요. 그런데 갑이요 20년을 완성해서 등기를 딱 청구했어요. 수탁자한테요. 그런데 명의수탁이 해지가 된 거예요. 유효니까요.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와버린 거예요. 신탁자 앞으로. 병 앞으로요. 신탁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년이 돼서 갑이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등기가 을에서 신탁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 등기가 이전하죠. 그럼 어떡한다? 갑은 신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된다?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3, 4년 전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서 신탁자가 시효 완성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나왔죠. 이번에 거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요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다시 20년 흘러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는 뭐가 나왔다? 그 전에는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기출문제집을 아무 생각 없이 암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암기했던 분들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무슨 문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전에는 우리가 전번의 기출문제들은 신탁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였고, 이번에는요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전혀 반대로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이것은 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없다?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알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자, 58번 지상권이죠? 자, 지류의 지금은 지상권의 성립이 틀렸죠?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판례가 유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죠. 갱신을 청구했는데 갱신 안 해주죠. 그럼 뭐란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기억 틀렸고요. 디귿 지료 체납 중 소유권이 양도가 되죠. 양도 전후의 인연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죠. 그러면 양수인, 토지 양수인에게 2년 이상이 연체가 돼. 양수인에게 2년 이상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후 양도 벌칙에서 틀렸죠. 늘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요, 토지에 대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은행이 저당을 잡았어요. 돈 1억을 빌려주고. 그런데 이 저당권은 토지를 점유를 못하니까 을이 점유를 하죠. 을이 여기다가 갑이 점유하죠. 갑이 점유하니까 갑이 여기다 건물을 신축해봐요. 그럼 우리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없을 때가 가장 비싸도 나대지일 때요.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락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값이 똥값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저당권자는 갑의 토지가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5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 건물을 만약에 갑이 건축해버리면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땅값이요. 그럼 자기는 지금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이요 갑에게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아주면서 돈 빌리고 저당하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 그럼 지상권은 뭐냐면 땅 위에 이 토지 위를 사용하죠. 뭐를요? 공작물 기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을이 갑한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대차로 다시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다시, 즉 갑이 피해담보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무상의 사용권을 주는 것이요. 이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때요 여기요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 아니에요? 불법으로 점유해서 이 토지를 농사를 짓고 있으면 결국 침해를 받고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 권한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부여했으므로 만약에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갑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자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볼까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요상당의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누가 침해를 받았다? 토지 소유자.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못하니까 손해를 입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알겠죠? 담보지상권이죠. 지상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은 뭐다? 정답은 니은하고 옳은 것이죠. 니은하고 니을 이렇게 되겠죠. 니은하고 니을 이렇게. 자, 59번 지역권이죠. 1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틀렸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하면 언제나가 아닌데 다른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기서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부기 등기를 안 해도 된다.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취득하죠. 그러면 취득은 좋은 거죠.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을 만다 중단하죠. 취득을 중단.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여러분 취득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멸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하고 취득을 중단하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가 취득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은 좋은 거니까 한 사람이 중단하면 모두에게 중단이 된다 그래야죠. 취득을 중단시키는 취득쇼, 누구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중단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지역권에서 불가분성은요 이렇게 보면 되죠. 먼저요 취득하고요 소멸 이렇게 봐가지고요. 여러분요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좋은 거니까 1인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하죠. 소멸시효는요, 아니 이런 지역권은 권리인데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공유자에게 소멸돼야 소멸된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죠. 여기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죠. 그러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요 한 사람이 중단하면 모두가 중단된다. 그러면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좋은 건데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면 좋아요 나빠요? 그건 나쁜 거죠. 취득을 중단하게 하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공유자에게 중단돼야 중단이 된다. 왜? 권리자 입장은 권리의 취득은 쉬워야 되는데 권리의 취득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취득시효의 중단, 그건 나쁜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중단돼야 돼? 모두에게 중단이 돼야 돼? 모두에게 중단이 된다. 그래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4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통행으로 인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돼. 주장 입증.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이미 나왔죠. 5번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분묘기득권을 시효 취득하면 무상이 원칙이죠. 그런데 판례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죠. 그러면 이 통행지역권은 마치 주위토지 통행권과 유사하다 이 말이죠. 그럼 주위토지 통행권은 유상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그것은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주위토지 통행권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지역권이잖아요. 지역권이 무상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무상이죠. 주위토지 통행권과 유사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까지 무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그것은 유상이다.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것은 작년으로 나왔고 이번에도 또 나왔죠. 연속 2년이 나왔다. 알겠죠? 작년 나오고 올해 나왔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손해를 보상한다. 분묘 기득권을 시효취득 무상이 원칙이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60번은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맞춰주었다. 등기했네요. 전세금 1억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건물이죠. 건물이라는 것을 중요하고 토지가 아니다.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15년을 하죠. 그럼 15년 하면은 최장 전속기간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으로 단축되고요. 최단은죠. 최단 전속기간은 1년이죠. 1년.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일보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 일보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일보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2번. 을이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가 될 필요 없죠. 뭐로 한다? 기존의 채권. 기존의 채권으로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3번.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거 되죠? 여기 지금 보면요. 여기 보면 갑이요 X건물의 소유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럼 여기 건물 있죠? 이렇게요. 건물에 갑이 건물 있고 여기 보면 갑이요 그러면 지상권이나 또는 뭐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을이죠? 을이 지상권자죠? 전세권자죠? 그럼 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전세인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그래서 건물은 주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은 뭐다? 종된 권리잖아요. 그래서 갑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그 전세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또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4번. 을의 전세권이 뭐가 된다? 법정객. 왜요? 우리가 여기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최단 1년의 규정이 있고요. 이 건물 전세권은 뭐가 있다? 법정 갱신이라는 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왜 법정이죠? 갱신된 권리를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이란 말은 뭐죠? 법률의 규정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를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저번요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최근에 시험 나오고 바로 다시 나와서 시작되기 전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제했다. 이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요 이제 지방에서 자식이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요 합격을 했단 말이죠. 대학교에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우리가 등교하는 날 딱 건물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2달 전에 미리 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전세 계약을 먼저 하죠. 그래서 여기서요 여기요 12월 30날에요 여기서 전세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딱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요 입장에서 3월 5일 계약한 날 3월 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존속기간이 시작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 이 전세권 등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세권이 12월 30날부터 시작됐느냐 3월 5일부터 그 다음에 3월 5일부터 시작됐느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다? 12월 30날부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월 1일날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자보다는 전세권이 더 우선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판례가 뭐다? 우리가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설정의 합의, 그 다음에 전세금의 지급, 그 다음에 등기하면 되죠. 이런 뭐는 필요가 없다? 목적물의 인도는 필요가 없죠. 존속기간이 시작될 필요가 없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세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30날부터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에 등기를 했으면 그때부터 전세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다.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틀렸죠. 5번이 틀렸다. 무효이다. 이렇게. 60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 유치권 인정되는 거 우선 배제권 없죠? 우선 배제권 없다.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 없죠? 물상대의성 없다. 그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추구표 없죠. 추구표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없죠. 그래서 우선배 조건 물상대성 추구표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우물추.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물상대성이 없고 세 가지는 다 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또는 경매권 이런 것들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정을 가진 것은 가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62번 유치권이죠. 1번 우리가 지금 최근 3년 4년 전부터요 계속 유치권에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유치권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문하고 다 인정된다. 관계없다.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 우리는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배제 특약,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제3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죠. 알죠? 그래서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이런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랬죠. 이 말하면 안 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죠. 이것을 무슨 경매를 한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래서 유치권은 딱 두 가지. 간이 변제 충당이나 환가를 위한 경매나 둘 중 하나만. 이것을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죠.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죠. 왜다? 무조건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했다 해서 유치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의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에게 상당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물건에 상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5번요. 임차인의 임대인과 약정이 있다. 권리금이죠. 우리가 유치권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특히 매매대금에서는 또 뭐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자재 납품대금. 또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죠. 유치권 배제 특약, 포기하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단 말은 유치권이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있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63번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이렇게 됐죠. 갑은 을 소유 토지예요. 을 소유 토지에 그 다음에 뭐죠? 갑은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죠. 갑이 저당권요. 저당권을 취득했다.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이러면 일괄경매 청구하는 뭐죠? 우리가요 나대지죠.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을이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동일해야 일괄경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경매를 청구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동일하면 돼. 누가 건물을 건축했느냐 중요하지 않죠.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미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는 건물이 저당권을 잡기 전에 이미 여기 을의 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존재하죠. 그래서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갑이요. 그럼 이것은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일괄 경매는 안 된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뭐는 안 된다? 일괄 경매는 안 된다. 일괄 경매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을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죠. 그리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아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래야지.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건물을 취득했다. 을이 취득한 후, 이게 정상이죠? 취득한 후 을이 축조하죠? 그러면 그것을 말한다 일괄경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거든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죠. 취득하여 건물을, 병이요, 여기요, 병이 건물을 축제했죠. 병이 건물을 축제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관계없어. 아무튼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가 나대지면 돼.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누가 건물을 건축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일괄 경매를 총구할 당시까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돼.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요, 지금 디귿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죠. 디귿은요, 지금 여기 보면 을의 지금 토지죠. 을의 토지에 갑이요 저당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은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이요, 여기 또 병이요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그래서 병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병이 알겠죠? 늦게 저당권 2월 1일, 지상권 3월 1일, 심축은 3월 1일 이렇게 저당권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일괄경매 못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나중에 을이요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어. 건물 을이 나중에요 언제요? 경매 일괄경매는 토지하고 건물의 일괄경매가 5월 1일인데요 4월 1일 날 을이 매수했어. 을이 건물을 매수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요? 동일하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경매는 우리가 이제 법정이사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저 토지의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야 돼. 토지의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일괄경매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다? 니은하고요 디귿이다 이 말이죠. 니은하고 디귿이다. 알겠죠? 니은 디귿 이렇게. 자 64번 보세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봐봐. 채무자가 아닌 제3자죠. 그럼 제3자가 누구죠? 물상보증인이죠. 우리가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도 설정할 수 있죠.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이것은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제3자를 근저당권자는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가 없으면 무효가 돼. 부종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성립상의 부종성에 있어서 제3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려면 제3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자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합의가 반드시 있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3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이죠. 그럼 채권 최고액 속에는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죠. 이 세 가지는 뭐 한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원금, 이자, 위약금 이 세 가지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다 담보가 돼. 그래서 이자는 포함된다. 포함이 되는데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이 되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서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란 말이죠.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도 봐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나 또는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또는 후순위 권리자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정답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권 최고액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자는 포함되고 뭐가 포함되지 안 되죠?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면 물권법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냐? 그것은 채권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채권법에 관한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